여러분, 너무 지친 날, 별것 아닌 일에,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버럭하고 화를 낸 적 한 번쯤 있으신가요? 돈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 오늘은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여섯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명절 봉투는 자존심, 마트 신경전은 서로 다른 사랑법, 학원비는 부모의 죄책감, 경조사비와 친구 모임은 돈 때문에 멀어지는 사람들, 그리고 병원비는 미루다가 잃어버리는 건강 이야기였죠. 오늘 일곱 번째 이야기는 우리 마음속에 쌓이는 피로와 울분에 관한 겁니다. 요즘 시대에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아끼고 또 아껴도 늘 빠듯하고 그 스트레스가 하루 종일 우리를 짓누르죠. 그래서 우리는 더 벌려고 애쓰면서 동시에 그 압박에 마음이 달아가죠. 그런데 여기 아우슈비츠라는 극한의 수용소를 견뎌낸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다. 모든 걸 빼앗긴 그곳에서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한 장면을 또 올려볼게요. 하루를 탈탈 털린 퇴근길,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딱 택시 한 번이면 편하게 갈 수 있는데 기본 요금이 아까워서 만원 버스에 사람 가득 지하철에 몸을 구겨 넣죠. 겨우 매달려 가는데 옆에 있던 배우자나 연인이 무심코 한마디 합니다. 아, 그냥 택시 타면 안 돼?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톡 쏴붙입니다. 돈이 땅 파서 나오는 줄 알아? 근데 설마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겠죠. 말해놓고 보니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 사람은 그냥 나 편하라고 한 말인데 그깟 택시비가 뭐라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화를 냈을까? 혹시 이런 적 한 번쯤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피곤해서 예민했던 거지. 별 이유가 있겠어. 그런데요, 만약 그 폭발이 택시비 4,000원 때문이 아니라 하루 종일 당신을 갉아먹은 무언가 때문이라면 어떠십니까?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왜 이 작은 돈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이 답을 알고 나면 자신을 좀 덜 미워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욱하는 성격이라 그래. 아니면 내가 너무 째째해서 그래. 나는 아끼는 사람이라서 그래. 그런데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이전에 나왔던 하버드의 멀레이너 성과 프린스턴의 셰퍼라는 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걸 밝혔다고 했죠. 돈 걱정이 머릿속에 깔려 있으면 그게 우리 정신의 대역폭을, 그러니까 생각하고 참고 견디는 마음의 용량을 계속 갉아먹는데요. 학자들은 이걸 대역폭 세금이라고 불렀죠. 얼마나 셀까요? 연구에 따르면 돈 걱정에 짓눌린 상태는 마치 밤을 통째로 새운 것만큼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학자들이 강조한 한마디, 이건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핍이라는 상황이 누구의 마음 용량이든 똑같이 줄여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택시비에 폭발한 건 성격 문제도 인격 문제도 아닙니다. 하루 종일 돈 걱정이 당신의 마음의 배터리를 야금야금 뺏어 먹어서 퇴근길엔 이미 1%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폭발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만큼 지쳐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째, 택시비 폭발의 진짜 정체. 둘째, 왜 하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터지는지. 셋째, 그 폭발을 막아주는 여유라는 안전장치를 만드는 법. 하나씩 가볼게요. 폭발의 진짜 정체. 먼저 첫 번째, 돈이 땅 파서 나오냐라고 소리칠 때 그건 사실 택시비 얘기가 아니죠. 그 안에는 이런 말이 다 들어있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끼고 또 아끼는데도 늘 빠듯해. 이렇게 사는 내가 너무 지쳐. 하루 종일 참아온 피로와 울분이
하필 그 순간 택시비라는 작은 구멍으로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화는요, 택시비 4천 원의 크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짊어질 무게의 크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씨는 퇴근길마다 사소한 걸로 짜증을 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깨달았대요. 아, 내가 화내는 건 이 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거구나. 그 뒤로 A씨는 욱할 때마다 속으로 한마디 했대요. 이건 택시비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쳐서 그래. 그렇게 한 박자만 늦췄을 뿐인데 폭발하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프랭클이 말한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바로 그 한 박자 안에 있거든요. 자극과 폭발 사이의 그 짧은 틈. 거기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알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가 아니라, 아, 내가 오늘 정말 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지쳤구나 하고요. 폭발은 내 인격의 바닥이 아니라 내 한계까지 버텼다는 증거니까요.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토닥여 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터질까? 두 번째, 그런데 왜 하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게 터질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죠. 가장 안전한 사람이거든요. 회사 상사한테는 못 그럽니다. 손님한테도 못 그러죠. 그 화를 꾹꾹 누릅니다. 그러다가 집에 와서 내가 화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 앞에서 그게 눌렀던 게 새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요. 우리는 가장 믿는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운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자꾸 상처를 주다 보면 어느 날 정말로 그 믿음이 닳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했던 사람이 가장 먼 사람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풀고 집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또 어디에서 풀까요? 결국 그 화살은 돌고 돌아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씩 깎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내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지켜야 될 같은 편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B씨는 일이 힘든 시기에 집에만 오면 가족에게 자꾸 나를 세웠대요.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아빠 오늘도 화났어 하고 묻는데 가슴이 철렁했대요.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고스란히 받아내고 있었던 거죠. 그날 이후 B씨는 규칙을 하나 만들었대요. 집에 들어가기 전 현관 앞에서 딱 1분 심호흡을 하고 회사 일은 여기 두고 들어가자 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1분이 가족의 저녁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여유라는 안전장치 만들기. 자,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마음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돈이 없는데 여유가 어디서 생기냐? 그 막막함, 저는 정말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유는 큰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아주 작은 숨통 예산을 만들어 보세요. 어렵지만 한 달에 단 몇만 원이라도 나를 위해 막 써도 되는 돈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정말 지친 날엔 그 돈으로 택시를 타세요.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배터리를 충전하는 가장 싼 회복입니다. 그리고 욱하는 순간 딱 3초만 멈추세요. 프랭클이 말한 그 선택의 자유는 바로 그 3초 안에 있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쳐서 그래. 이 한 문장이 관계를 지키는 브레이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온할 때 미리 말해두세요. 나 요즘 좀 지쳐서 가끔 엉뚱하게 짜증낼 때가 있는 것 같아. 그건 당신 탓이 아니야. 이렇게 미리 말해두면 서로 오해가 훨씬 줄겠죠. 돈이 마음을 갉아먹을 때 작은 여유 하나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여유는 사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택시비 폭발의 진짜 정체는 4천 원이 아니라 하루 종일 쌓인 당신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건 성격 문제가 아니라 결핍이 마음 용량을 갉아먹은 결과입니다. 둘째, 우리는 가장 안전한 사람에게 가장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믿음도 따르면 사라집니다. 셋째, 작은 숨통 예산을 만들고 욱할 땐 3초 멈추고 평온할 때 미리 마음을 나눠두세요. 그리고 맨 처음 드린 질문 기억나세요? 우리는 왜 이 작은 돈 앞에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까? 이젠 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돈 걱정이 하루 종일 마음을 갉아먹어서 퇴근길엔 이미 견딜 힘이 바닥나 있었던 겁니다. 프랭클의 말처럼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짧은 한 박자의 자유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지켜줍니다. 오늘 정말 지친 날이라면 가끔은 택시를 타도 괜찮아요. 그건 당신을 아끼는 일이니까요. 당신은 그렇게 자신을 아껴줄 가치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꿈을 걷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한 걸음을 응원합니다.